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F 뉴스 화제복구팀 김동현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기억에도 생생한 폭우로 인한 빗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것과 같이 특히 6월 하순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6월 30일에는 1일 강수량이 200mm 근접하기도 하였고, 8월 8일 폭우로 인한 강남역 침수 피해 사고, 9월 9일에는 힘난로 태풍 상륙으로 인해 포항 제철이 물바다가 되어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한 해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노후주, 빌라 등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빗물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빗물누수로 인한 세대 간, 아파트 관리단 간의 분쟁 및 소송도 많이 발생하였고, 빗물 누수의 대부분은 외벽 크랙 유입 누수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단 또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관리자 측의 배상 책임으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공용 부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민사소송에도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빗물 누수 유입 원인인 외벽 크랙 유입 누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똑같이 나이를 먹게 되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외벽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 덥고 겨울에 혹한이 이어지는 사계절 특성상 외벽에 많은 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외벽 콘크리트는 다공질이며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미세균열과 작은 공극이 있습니다. 물과 염분, 탄산가스, 동결, 해동 등의 사이클로 인하여 공극에 들어간 물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공극으로 스며든 물이 콘크리트를 산성화시킵니다. 특히 물이 공극에 침투 시에는 9% 정도 공극을 확장시키고 이 압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공극을 재확장시킵니다. 빗물 외벽 결빙 해변수들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부식이 시작되고 탄산가스에 노출되면서 부식이 더욱더 가속화합니다. 콘크리트 소화생성물이 쑤사나 섞이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탄산석회로 변하며 알칼리 성분을 상실하게 돼 이러한 현상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중성화는 50mm 진행하는데 6년 정도 소요되며 이 기준으로 아파트 외벽 도장 기준을 5년에서 6년 정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규칙의 장기수성 계획 제7조 1항 및 제9조의 관리에 의해서 외벽 수성 페인트 칠은 5년마다 전면 수선하고 이에 관련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장기 충당금의 우선순위가 외벽이 아니고 다른 목적물이 많고 특히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나 단지나 빌라는 장기 충당금조차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외벽 보수를 방치하게 됩니다. 아파트 콘크리트 외벽을 수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하게 되고 강도 테스트기인 슈미터 해머를 사용하게 되며 pH 지수 6 이하일수록 표면 손상, 노후화, 열화 현상, 산성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벽 크랙 유입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층간 콘크리트 타설 조인트 누수입니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 조인트 부분은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 철근 배관 작업 중에 발생한 목공, 철근공의 쓰레기 등이 밑바닥에 남아있는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분적으로 미세한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 현상으로는 아파트의 큰 방, 장롱 뒷부분의 벽체에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는 것과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그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각종 계급부의 수직 수평 및 사선 균열, 일명 4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건물에는 외부 벽체로 통하는 각종 문틀, 앞뒤 발코니, 주방, 작은 방 등의 창틀, 계단실 창틀, 옥탑층의 창틀 등 창틀 설치 부분과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양단부 등의 계급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급부의 양쪽 끝 부위에는 세로로 진행하는 수직 수평 균열과 힘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발생한 사선 균열이 있으며 이들 균열은 주로 구조체를 관통하는 균열입니다. 이것을 4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된 부분에는 양단부에
수직 균열이 구조체를 관통하고 난간대 고정 부분의 상부면에 여러 곳에 미세한 균열이 많고 상부면은 빗물에 바로 노출되고 빗물이 오랜 동안 머무는 관계로 미세한 균열에도 모색한 현상에 의한 빗물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자, 세 번째는 창틀 사층 부위의 미세 균열입니다. 건축 당시 창틀을 설치하기 위해 벽체 일정 부분에 공간을 남긴 채 콘크리트를 타선한 다음 창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체와 창틀 부분에 몰타를 채워넣어서 마감 처리한 부분을 사층 부위라고 합니다. 사층 부위에는 미세한 균열이 많이 발생하며 빗물이 저촉함과 동시에 모색한 현상으로 많은 빗물이 유입됩니다. 특히 외부 노출 창틀에 빗물이 누수되는 주대 원인이 사층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외벽 크랙 유입 누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크랙 빗물 유입 누수의 특징은 비가 그치고 나서도 수위가 계속해서 낙수가 되는 특징이 있고 초기에는 낙수량이 많으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마철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외벽면의 결빙과 해빙을 반복하면서 생긴 수분이 외벽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세란 현상 누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벽과 근접한 창호 주변, 발코니 천정 및 벽체 또는 도장 방리 오염, 주방 천정 낙수, 창호 근접 방 천정 낙수 또는 곰팡이, 외벽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누수가 그것이며 확장형 발코니 마룻바닥이 변형되거나 오염, 변색도 동일 피해입니다. 자, 다음은 외벽 보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링제 도포. 실리콘, 우레탄 성분의 실링제가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랙 및 전용물 세척이 및 창호 주변 코팅 처리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외벽면 전체의 코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호 주변 코팅 처리에만 국한된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벽 발수제 또는 수성 프라이머. 아파트나 빌라 등 외벽 빗물 차단제로 수성탑의 발수제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제를 도포하며 기본적인 방수기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발수제는 롤러 분사식으로 도포하나 최소 2회 이상 도포를 해야 하고 그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벽 방수포 도포 작업. 외벽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크랙 사이즈가 길고 깊은 경우 프라이머 하도제 도포 후 외벽에 방수 부지표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프라이머 하도제를 도포합니다. 부분적 보습 방법으로 실링제보다는 저비용 고효율로 부분 부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외벽 방수 미장이 있습니다. 방수액에 몰타를 섞어서 액체 방수 형태로 외벽에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통기성이 좋아서 프라이머 방수액에 무기질 몰타를 배합함으로써 우레탄 또는 실링제의 들뜸 현상, 부푸름 현상을 방지하고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방수 기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외벽 보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외벽 보수 기초 작업 완료 후에 기능성 페인트인 RS 등급 실리콘 페인트를 도포하게 되면 외벽 표면에 탄산 성분의 도막이 형성되어 미세균열 대응도 가능합니다. 부착 강도도 일반적인 실링제나 우레탄보다 지속되고 페인트 도장만으로도 외벽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벽 누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누수의 진단은 빗물수에 대한 유입 부분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 소지에 의한 주관적 검사 및 소견이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 상태 및 범위, 정도, 열화상 카메라 검사, 외벽 크랙 검사 등 여러 사항을 검사 후 외벽 누수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 작성에는 검사 방법, 인원, 시간, 확인사항 등 세부 항목이 기재되고 기술관리 또는 조사자의 라이센스가 첨부되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소견이 작성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WF 누수 화재 복구에서는 건축기사, 건축기능사들이 직접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시공법, 보험 처리, 구상권 처리, 구상방어 등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벽 누수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전문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자에게 검사 및 서면 확인서를 받으셔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